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 구조라는 강좌를 진행하게 된 이성화 교수라고 합니다. 예, 컴퓨터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와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을 취급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컴퓨터 구조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디지털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서 컴퓨터 내부의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은 전자부품의 물리적인 제약과 인간의 논리가 이진적인, 여기서 이진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참의 논리와 거짓이라는 논리, 이런 이진적인 논리, 이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직 두 개의 값만 가지도록 제한된 그런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의 대표적인 그런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컴퓨터의 모든 전자부품과 주변 장치를 구성하는 그런 전자기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컴퓨터의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와 데이터들로 구성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컴퓨터를 학문적인 관심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런 하드웨어 구성품들의 동작 방식과 이들의 연결 방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 컴퓨터를 바라다보는 그런 컴퓨터 조직이라고 하는, 즉 컴퓨터 오르가니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적절한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그들 간의 연결 방식을 결정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컴퓨터 설계라는 그런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컴퓨터 설계는 컴퓨터 디자인이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컴퓨터의 구조나 동작에 관심을 두고 정보의 형식 또는 명령어의 집합, 메모리의 어드레싱 기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컴퓨터 구조, 즉 컴퓨터 아키텍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학문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의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의 설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컴퓨터의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의 블록도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크게 네 가지 블록으로 지금 나눠 놨는데요. 첫 번째 블록은 맨 왼쪽에 있는 CPU라고 하는 블록입니다.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죠. 이 CPU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ALU입니다. 즉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연산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셋이 있습니다. 즉 ALU가 무언가를 처리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야 하는데요. 요 CPU 내부에 요 레지스터 집합을 통해서 데이터를 잠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CPU 내부 구성 장치죠. 제어 장치라고 하죠.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나타낼 때는 ALU와 CU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CPU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일시적인 기억 장소인 레지스터 집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하드웨어 요소는 내부 버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CPU의 이외에 구성 요소들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SSD라고 하는 세컨더리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즉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O, 즉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주변 장치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변 장치와 CPU는 그 사이에 시스템 버스라는 것을 두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CPU라고 하는 주요 블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ALU는 기본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기본적인 산술 연산과 그 다음에 OR, AND, NOT, EXCLUSIVE와 같은 논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셋은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레지스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반 목적 용어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즉 시프트 레지스터나 또는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게 되는 그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나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MAR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고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MDR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IR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특수목적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에는 이렇게 이제 ID나 또는 CAR 즉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죠. 그 다음에 CM 컨트롤 메모리죠. 그래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BR이라고 하는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 이 CPU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명령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자의 명령과 데이터는 흔히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블록을 보시면은요. 이제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메인 메모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이런 동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일단 램이라고 하는 사용자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ROM이라고 하는 제어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번지 지정 방식을 가지고 이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는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캐시라고 하는 그런 캐시 메모리를 둬서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SSD나 I/O 같은 장치들은 CPU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속 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를 또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CPU와 이런 SSD나 I/O 사이에는 컨트롤러 시스템, 아주 약간 낮은 수준의 프로세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시스템 버스를 사이에 두고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는 다이렉트로 SSD나 I/O 디바이스를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트롤러를 통해서 대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제어하는 그런 환경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진행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강의 진행에 대한 것은 수업 시간, 즉 오프라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평가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석은 20%입니다. 그리고 과제, 즉 조별 또는 개인별 과제를 여러분들이 내드리면 그것을 수행하는
하셔서 제출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질문과 또 답을 다는 이런 액티브 러닝 방식을 채택을 해서 약 20%의 평가 점수를 배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25점씩 이렇게 배정을 30점씩 즉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각 30점씩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은 4분의 1 이상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원천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브랜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온라인상의 강의를 잘 수강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출석 점수의 그 손해를 보시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수업은 노트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노트 필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노트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노트 필기는 예를 들면 10점이 100점 만점 중에 1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트 필기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 노트 필기를 잘 하시고 여기서 질문도 뽑으셔야 하고 여기서 답도 찾아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식 능동 수업에 대한 그런 참여 의지를 이것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수업 종류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한 내용을 제가 다 수거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질의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답을 달아드리는 이런 방식의 수업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노트에 만들어 놓으신 어떤 질문을 가지고 10%를 반영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든 매 챕터가 매 주차가 끝나면 개인별로 3개 정도의 질문을 만들어서 노트에다가 또는 별지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발표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 학생들을 위해서 답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강의는요,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 그리고 부족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효과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가 능동학습하도록 해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수업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맥락을 확대해서 증강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반복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들 수 있으면 예시를 먼저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로 이렇게 돼가지고 원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예시와 예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설명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흐름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죠. 그래서 교재를 읽고 또 강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제가 아마 단체 SNS 방을 만들 건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각각 만들어 놓은 그런 질문과 답을 거기다 올리도록 해서 또 다른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본 수업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과 답에 대한 평가를 동료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방식도 한번 채택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는 제가 미리 학생들의 질문을 선별해서 정해놓은 순서에 발표자를 호명하고 그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고자 하고요. 학생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먼저 질문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질문이 의도하는 그 핵심 키워드는 뭔지를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방식을 설명할 때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는 칠판에 도식 간단하게 또는 키워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할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학습 목표, 본 강좌를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다짐을 쓰는 겁니다. 자, 나는 컴퓨터 구조 수업 시간에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수업에 바라는 점, 즉 예를 들면 교수자에게 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기탄 없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참고 자료나 또는 참고로 시청하여야 할 동영상 같은 것들이 제가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이나 또는 어떤 에세이나 또는 관련 자료를 학습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즉 이거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과제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학습 활동이죠. 자, 그 문서 또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적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적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혹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보 및 기술 주도의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의 개념을 이해해서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컴퓨터를 구현한 데에 하드웨어 장치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이 필수적인 내용을 학습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프로그래밍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을 해서 코딩 능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이 어떤 현실 세계에 기반하여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IC 시대의 전자기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무엇인가요? 네, 뭐 TV라고 말씀하시는 분, 컴퓨터라고 말씀하시는 분, 스마트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전자기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뭐 교육용, 아니면 정보 취득용, 아니면 오락용, 이렇게 다양한 사용 목적을 갖고 계시죠. 자, 이러한 기기들을 동작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뭐 기기도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비용 돈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우리가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실무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것이 정설로 수용되어 온 여러 가지 개념이나 원리들 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 최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컴퓨터 시스템 개발은 전문 분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 표준을 제공을 해야 하며 또 지속적인 개인의 발전이나 또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협업 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본 강좌에서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효능, 즉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 할 예정입니다. 효율,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는 거죠. 성능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요. 일단 최선을 선택하는 경우, 평균을 선택하는 경우,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빠르면 1초 이내에 뭐 어떤 번호를 찾아준다 하면 최선이죠. 평균은 평균 10초 이내에 번호를 찾아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1분 이내에는 번호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최악을 기준으로 이렇게 성능을 측정하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의 자원은 크게 이렇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자원을 관장하는 부품을 우리가 CPU라고 하고요. 공간에 대한 자원을 관장하는 부품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라는 것과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용어로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투입된 자원의 크기가 될 수 있으면 적으면 좋겠죠. 또 효과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얻은 성과의 크기가 크면 좋겠죠. 그럼 효과가 큰 거죠. 예, 그래서 효율과 효과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본 온라인 강좌는요, 이렇게 학습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본 강좌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습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이 끝나면 확인학습이라고 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식 평가 문제를 풀거나 주관식 평가 문제를 풀거나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생각을 하시고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별도의 향상학습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제가 의도한 이런 강의 계획을 잘 준수하셔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와 효율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제1주차 시 1차 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